인생을 살다 보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풀릴 때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는 운이 나빠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 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내 의지와 무관한 것들에 의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스스로의 결과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동안의 내 선택이 뭐야? 결과로 나타났다는 생각은 못한 채 그저 운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불행한 일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남 눈치를 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경험과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 이걸 알아야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우리 성격은 3가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타고난 것 플러스 어린 시절 학습된 성격 플러스 알파, 이렇게 3가지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내 의지가 1도 개입되지 않은 타고난 성격과 어린 시절 학습된 성격이 75%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높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나머지 25%는 뭐냐? 라고 하신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성격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5%에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있는지도 모른 채 내 타고난 성격과 어린 시절 학습된 성격으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어서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겠지만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내 성격을 좀 바꿔서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즉, 우린 충분히 더 좋고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MBTI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땐 혈액형으로 성격을 유추했어요. 근데 저는 A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하도 소심하다 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좀 센 척을 했는데 속으로는 난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소심 라이팅을 당했어요.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았죠. 그래서 전 어린 시절 환경에 의해 나는 A형이라서 소심하다 라는 편견을 갖고 살게 된 거죠. 근데 사회에 나와서는 결코 소심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제 스스로 마인드 세팅을 했고 지금은 소심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보다는 제 모습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떠한 기질을 타고났던 어떠한 가정 환경을 겪었던지 간에 충분히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의 경우 아무리 자신감을 풀 충전하려고 해도 충전이 잘 안 된다는 건 저도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다는 뜻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한다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존감과 정체성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공통점은 대부분 정체성 확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체성 확립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스스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찾았다면 자존감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정체성을 찾고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순간에 가장 자존감이 높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내가 좋아하는 걸 바로 찾지는 못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도대체 뭐를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찾았던 것 같아요. 아마 29살이 돼서 겨우겨우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대기업이 좋다고 해서 꼭 대기업에 가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지 제가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스타트업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고 좋은
좋은 결과물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대기업 때는 진짜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스타트업 때는 진짜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제 정체성. 즉 제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에 맞게 살았나? 라고 생각해요. 대기업 다닐 때는 내가 원치 않는 부모님 기준에 맞춘 삶이었던 반면 스타트업 가서는 내가 원하는 직무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에 자존감이 높았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자존감도 함께 높아지면서 나와 친해졌다는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남 눈치를 본다. 이 뜻이 뭘까요? 관계의 중심이 내가 아닌 남이라는 거겠죠? 근데 또 배려랑 눈치랑은 좀 달라요. 눈치는 내가 억지로 상대에 맞추는 거고 배려는 내가 기꺼이 상대에 맞춰주는 거죠. 근데 예의도 존재해요. 우리 생계가 달려있거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라면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내가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면 그 관계로 인해 내 마음이 더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기꺼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선 25%의 가능성을 믿고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둘째,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자존감 높은 인생을 살자. 셋째, 관계에 있어서 기꺼이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진심으로 바라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편한 세상이었습니다.